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너볼리게 제롱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이 웹한정판입니다. HG 애프터콜로니의 바이에이트 앤드 메리크리우스의 리뷰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나온다는 얘기 나올 때 이제 9판을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와, 이거 비교해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확실히 이제 작품이 오래됐다 보니까 웹한정이지 일반판으로 나왔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시리즈였습니다. 이게 제품 자체도 좋았어요. 해서 발매가 2020년 1월 달에 이제 출고가 됐습니다. 가격이 엔가로 3,800엔이에요. 국내 정가가 45,600원인데 그 금액의 한 반 이상은 메리크리우스가 잡아먹지 않았을까. 막 전용 부품, 베이스 막 이런 거 넣어줘서 이것저것 부속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조립도 심플한 듯, 그러니까 뭔가 리오 때처럼 파인 빌드를 뭔가 계승을 한, 업그레이드한 그런 느낌이어서 조립은 좀 간편하면서도 디테일은 나쁘지 않게, 그리고 기믹은 상당히 괜찮게, 특히나 바이에이트의 빔캐논 기믹이랑 요 이제 메리크리우스의 디펜서 기믹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리뷰 보러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HGAC 바이에이트 메리크리우스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주 놀랍습니다. 얘네가 HG라는 등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제가 과거에 이거 예약받기 시작할 때쯤 해서 제가 그 9판 리뷰했었잖아요. 이게 비교가 확 돼요. 일단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바이에이트부터 좀 9판이랑 비교를 하죠. 프로포션 자체는 HGC 이쪽이 조금 더 두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색감도 훨씬 차분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는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굉장히 좀 컬러가 산티? 살짝 나는데 약간 무광틱하게 사출을 해서 훨씬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하늘색이 들어갔어요. 플라스틱에 분할로 하늘색이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더 보기가 좋아졌다. 그리고 뒷모습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빔캐논 부분이 차이가 커요. 일단은 스티커의 컬러, 주황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제대로 됐고요. 그리고 이 동력선이 연질로 들어갔다는 게 큰 포인트 같습니다. 이게 9판 같은 경우는 동력선 따로 끼워줘야 됐잖아요. 그거 불편했었는데 좋아졌고요. 그리고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 9판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이 후크, 이게 가동을 하거든요. 근데 HGC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바이에이트랑 메리크리우스랑 똑같잖아요, 머리 빼고. 그러니까 프로포션 역시 메리크리우스도 이제 HGAC 쪽이, 심판 쪽이 조금 더 두툼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이 가슴 보면은 좀 느낄 수도 있고, 허벅지 두께는 좀 잘 안 보일라나? 뭐 아무튼 딱 가까이서,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출색, 이건 너무 커요. 메리크리우스는 이 빨간색이라는 것 때문인지 사출색 와, 장난 아닙니다. 그죠? 되게 산티나는 그냥 시뻘건 무언가에서 차분한 붉은색으로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놀랐어요. 특히나 이 뒷모습에서 봤을 때 플라네이트 디펜서,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뭐 이따가 보겠지만 드디어 얘가 분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주 재밌더라고요. 참고로 둘의 사이즈는 좀 큰 편입니다. HGUC 퍼스트 건담이랑 비교를 해봐도 은근히 사이즈가 있는 편이고요. 애니메이션에서 동시기에 나온 윙제로랑 비교해도 약간 더 큰 편, 약간 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죠? 그리고 같은 시리즈의 리오랑 비교했을 때도 뭐 역시나 엄청난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무장 빼고 머리 빼고는 다 똑같으니까 좀 더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메리크리우스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외형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메리크리우스, 이쪽의 머리 부분부터 보도록 합시다. 메리크리우스랑 바이에이트랑 머리에서 다른 점은 블레이드 안테나의 차이입니다. 메리크리우스는 V자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바이에이트는 일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블레이드 안테나의 차이만 있을 뿐, 머리 디자인 자체에도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 이마의 라인, 파츠 분할입니다. 무려 와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분할이라고? 이 작은 부분이? 우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센서 부분은 당연하게도 스티커를 사용을 하지만 요 라인 분할한 것만 해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머리 좌우에 있는 부분도 분할로 되어 있고 뒤쪽 뒤통수 디테일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노출 상태가 가능합니다. 머리를 위쪽으로 이렇게 투구 벗기듯이 벗겨줍니다. 그럼 안쪽에 스티커를 붙인 카메라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머리를 교체해주면은 카메라 노출 상태가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 카메라 노출 상태에 있는 요 분홍색 라인은 스티커예요. 마찬가지로 바이에이트도 머리의 하늘색 부분이 분할로 되어 있고 요 가운데 센서는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카메라 노출 상태를 바꾸기 위해 투구 벗겨주고요. 파츠를 교체해주고 자, 이렇게 카메라 노출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상당히 이뻐요. 그렇지만 여기도 역시 하늘색 라인이 분할해서 스티커로 바뀌었다. 애초에 이 카메라 노출 상태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스티커를 쓴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나저나 확실히 구판보다 이렇게 교체하는 방식이 훨씬 편해져가지고 그리고 좀 타이트해요. 교체하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몸통 쪽 특히나 이 겨드랑이에 있던 덕트 분할이 놀랐습니다. 와, 진짜 안쪽까지 다 분할되어 있어요. 와, 이건 진짜 놀라웠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구판은 뭐 디테일이 보이나 싶은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니요. 같은 거라니요. 그 외에는 이제 목 주변 디테일 정도? 좀 디테일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크게 뭐 이렇게 디테일은 없지만 등 쪽에는 그래도 가운데 원 해가지고 약간 리오 같은 느낌을 내고 있죠. 그리고 등 쪽에 이제 플라네이트 디펜서 고정하는 조인트가 이렇게 가동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분홍색 역시 분할이에요. 좋았습니다. 해서 이중으로 볼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분할된 부분도 그렇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도 좋고요. 어깨 부분 역시 분할되어 있고 이런데 포인트로 디테일들이 패널 라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좋았고 여기 어깨 라인 부분에 여기 중간 부분 이런데 스러스터 이런 데도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 팔 같은 경우는 뭐 심플합니다. 손 디자인은 나쁘지 않아요. 손 디테일 괜찮았어요. 손 마디마디 막 이런데 디테일 들어가 있는 거 좋았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게 그래도 이 리오의 파인 빌드를 계승해서 그런지 팔꿈치가 C형 파츠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골반, 특히 고관 안쪽에 있는 요게 분할이 됐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요런 내부는 분할 옛날에는 잘 안 해줬는데 아주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 쪽, 허벅지 쪽이 좀 밋밋해요. 솔직히 예전부터 애초에 디자인 자체가 이쪽은 크게 뭐 대단히 있는 게 아니어서 심플하고 허벅지 바깥쪽으로 그나마 이런 식으로 안쪽에 스러스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 뒤쪽 그리고 아래쪽 밋밋하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디테일이 대단히 있는 게 아니라 패널 라인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심플한 편입니다. 상체는 상당히 화려한데 하체는 뭔가 볼륨감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발 디자인도 리오랑 다르죠? 그죠? 발 디자인 그냥 봐도 리오랑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신금형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발바닥에도 디테일이 또 조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자, 가동은 바이에이트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머리 돌아가는데 뭐 딱히 걸리는 게 없이 아주 잘 돌아가 줍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고개를 드는 부분이었는데 안쪽에 목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들 때 아주 크게 들어집니다. 숙이는 것도 뭐 꽤나 심플하네요. 크게 숙인다는 느낌은 아니네요. 그쵸?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가 재밌었던 거는 안쪽에 볼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폴리캡이 없어요. 오호라라고 생각했는데 안쪽에 이렇게 관절이 축 하고 앞으로 뽑혀 나오는 형태. 이 형태 덕분에 바이에이트가 이제 양팔로 빔 캐논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 자체는 요거는 리오랑 비슷하더라고요. 생긴 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팔 옆으로 들 때 딱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그쵸? 왜 그런가 하고 좀 보면은 이 리오는 가동하는 요 가동 부위가 상당히 깊게까지 파여 있어요.
예, 근데 이 뭐랄까 이 바이에이트 메리크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뭔가 부족해요. 뭔가 얘가 더 파여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묘하게 이게 잘 들어갔는데 묘하게 좀 물이 약간만 무리한다 싶으면 좀 빠지는 느낌. 요거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리오랑 비교해 보니까요, 볼관절이 되게 타이트하네요. 리오는 약간 좀 여분이 남거든요. 여기 봉이 남는데 바이에이트랑 메리크리우스는 되게 타이트하게 딱 맞게 들어가 있네요, 볼관절 자체가. 이러면은 약간의 무리에도 좀 빠질 우려가 있죠. 그리고 팔꿈치는 리오랑 같은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C형 파츠의 단일 관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앞쪽으로 이렇게 파츠로 C형 파츠를 막는 걸로 좀 파인 빌드를 계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허리 같은 경우는 아까 볼관절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리 회전하는 부분, 그리고 가슴을 들거나 숙이거나 이렇게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과거 구판에서는 꿈도 못 꾸던 그런 형태죠. 그리고 고관절, 큰 기대 안 합니다. 딱 움직였을 때 요 정도입니다. 그래도 90도 조금 못 미치지만 꽤나 많이 움직이는 편이라고 봐야겠죠. 재미있는 점은 골반 쪽의 외장들이 좀 가동을 한다는 겁니다. 사이드 스커트라고 하기도 좀 그런가? 사이드 부분도 어느 정도 가동을 하고요. 앞부분도 윗부분의 요 커버 부분이 가동을 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좀 덜 불편하게끔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심지어 축이동 기믹이 존재합니다. 안쪽에 잘 보면 이렇게 고관절이 축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다리를 앞으로 쭉 내려서 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해서 가동을 최대한 그래도 확보를 해주었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역시 이 부분도 C형 파츠입니다. 근데 리오처럼 이렇게 뒤에서 막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끼워 넣는 방식, 깊숙이 크게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해서 고정성은 그냥 저냥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가동은 뭐 90도보다 조금 더 잘 움직이는 수준. 그래도 무릎 관절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나름 또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안쪽에 프레임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 자, 그리고 발목 안쪽에 보면은 볼관절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역시 간섭이 좀 있습니다. 안쪽으로 크게 굽히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 프레임 부분이 따로 한번 움직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 옆으로 꺾을 때 살짝 좀 이용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용해주면은 크게 접지를 할 수 있겠죠. 지상 액션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 그런 거겠죠. 뒤로 뻗거나 앞으로 굽힐 때도 이용됩니다. 다만 이 발목 관절이 이게 폴리캡이 안 쓰여요, 여기가. 그래서 마모가 오거나 하면은 이게 내구성이 빨리 떨어질 거예요.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고관절 부분 여기는 빼서 좀 보여드릴 게, 뭐 아까 이거 축이동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골반 자체가 여기 볼관절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굽혀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리오 때 쓰던 폴리캡 PC 7번? 그 폴리캡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요. 자, 다음은 구성입니다. 구성. 가운데에 조금 공간을 놨어요.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쪽이 바이에이트, 이쪽이 메리크리우스 겁니다. 메리크리우스께 뭔가 굉장히 많아요. 이 3,800엔의 5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메리크리우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바이에이트는 되게 심플합니다. 빔캐논이랑 교체용 머리랑 편손 끝이고요. 이제 메리크리우스가 디펜서 전시용 베이스가 2개, 요 크러쉬 실드, 빔건, 크러쉬 실드용 빔 파츠, 교체용 헤드, 편손까지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베이스 잘 보면은 지금 위에 있는 요 굴곡진 조인트, 이거는 메리크리우스용 전용 파츠로 나왔고요. 여기 밑에 있는 베이스는 뭔가 범용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보면은 바닥에 3mm 조인트가 여러 군데 있어서 이 베이스 자체를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베이스가 저는 건프라에서는 처음 보는 베이스예요. 보니까 일단 필요한 것만 떼다 썼는데 각종 조인트, 3mm 조인트가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데도 쓰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런너 보니까 금형 자체는 2020년에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2세트를 넣어 주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크가 조금씩 남는데 뭐 대단히 남진 않습니다.
보면은 바이에이트의 요 빔캐논 손잡이가 총 3개가 남아요. 같은 런너가 같은 부분이 4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 쓰고 3개가 남아요. 그리고 등에 쓰이는 조인트, 이 볼관절 2개, 축관절 하나가 남습니다. 이 등에 쓰이는 조인트가 요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등에 무장을 고정하는 조인트인데 혹시나 나중에 파손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 조인트들은 그냥 보관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스티커입니다. 좀 양이 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 위쪽부터 큼지막하게 바이에이트가 닿습니다. 이 빔캐논 등 백팩 장비에 다 쓰이고요. 짜잘짜잘하게 요것들이 이제 다 여기 플라네이트 디펜서에 들어간다는 거. 일단 스티커 붙이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좀 양이 좀 돼서 귀찮았다. 그리고 편손은 손등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왼손만 들어있다 보니까 딱 이렇게 왼손 교체해서 쓰시면 돼요. 아, 물론 손등은 주먹손에서 빼와야 됩니다. 빼다가 손을 교체하면은 느낌 자체는 좋아요. 손 디테일도 좋더라고요. 잘 보면은 펴고 있는 형태도 꽤나 좋고요. 특히나 이게 손바닥의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손가락 안쪽 디테일이 아주 그냥 만족스러워요. 자, 그럼 바이에이트의 무장들부터 살펴봅시다. 빔캐논입니다. 빔캐논 빠밤, 큼지막하죠. 먼저 빔캐논 본체. 이 앞부분의 노란색은 전부 다 스티커입니다. 4개의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센서 부분에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티커가 약간 접혀야 되는데 이게 약간씩 좀 이제 그게 남아요. 주름이 남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구판보다 훨씬 편하게 들어줄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회전도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움직여서 손에 쥐기가 편할 것 같아요. 손잡이도 회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깨, 왼쪽 어깨죠. 왼쪽 어깨 뒤에다가 볼관절로 연결을 합니다. 또 한 번 유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들어가는 나머지 부품, 짜잔, 빔캐논 전용 제너레이터죠.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도 이게 연질 파츠 동력선이 들어가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디테일은 좀 심플한 형태,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그냥. 해서 바깥쪽에 노란색은 전부 다 스티커, 그리고 이걸 열 수 있죠, 당연히. 제너레이터의 커버가 열리면 안쪽에 스티커의 향연, 거대한 스티커 3개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거 스티커가 없더라도 지금 이 스티커에 있는 디테일들은 안쪽에 다 있어요. 도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스티커만 붙여도 뭐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스티커 편해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 스티커에서 큼지막한 부분들은 전부 다 바이에이트의 빔캐논이랑 이 제너레이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또 하나 좋았던 점이 이 친구입니다. 이거 제너레이터랑 이 빔캐논이랑 연결하는 부분인데 동력선이 연질이라고 했잖아요. 이 연결 부분도 슬라이드로 고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고정하게 되어 있어요. 오, 이거 진짜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다가 쓱 슬라이드. 와, 이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등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장착. 여기도 역시 조인트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동은 자유롭더라고요. 자, 이렇게 무장한 상태에서 빔캐논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빼준 다음에 팔을 옆으로 벌려서, 이거 봐요, 조금 무리하니까 빠지네요. 이렇게 앞으로 쭉 갖고 오면서 좀 회전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쭉 앞으로 갖고 와줍니다. 이게 구판은 이게 불가능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옆구리에 끼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에다 쥐어줍니다. 이게 되네? 라는 게 더 신기하네. 이거 되네? 라고 놀라는 게 더 신기하네. 와우. 그리고 아래쪽 커버를 뒤쪽으로 돌려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던 케이블을 슬라이드로 빼서 가지고 와서 빔캐논 뒤에 장착하면, 그리고 제너레이터 뚜껑을 열어주면, 와, 이게 분해 없이 이게 된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로요. 와, 이거 진짜 장족의 발전이네요. 이게 비슷한 포즈를 구판도 좀 취해봤는데요. 자, 구판은 이게 한 개였어요.
심지어 등 쪽은 분해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됐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했죠. 근데 와, 이거를 분해 없이 그냥 슬라이드로 갖고 와서 그냥 빔캐논, 와, 옆구리에 옆구리에 끼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메리크리우스입니다. 먼저 무장들 빔건과 크러쉬 실드. 빔건이야 뭐 심플하죠. 그냥 상당히 심플하고 그냥 센서 부분에 스티커 붙는다. 스티커는 아까 빔캐논과 똑같기 때문에 주름이 잡힐 수 있다. 그렇지만 이쪽 역시 장족의 발전을 했다. 장족의 발전, 좌우 조립으로 바뀌었어요. 드디어 이거를 왼손에 장비를 해줍니다. 다음은 크러쉬 실드. 이쪽 같은 경우는 근접 무장이 되는 실드이기도 하죠. 뒤쪽에 손잡이 부분이랑 테두리 부분, 이런 프레임 같이 된 부분은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더라고요. 나름 또 디테일도 있고. 구판 보면은 와, 뭔가 딱히 할 말은 없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빔소드를 재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HGUC 같은 데 들어가던 빔 파츠가 들어갑니다. 이것까진 좋은데 이게 좀 아쉬워요. 들어가는 것까진 좋은데 좀 큰 걸로 해주지. 구판은 와, 빔소드 무슨 에피온인 줄. 이게 생긴 게 너무 달라서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기왕에 넣어줄 거면 좀 큰 걸로 넣어주던가 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디자인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플라네이트 디펜서, 얘들이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플라네이트 디펜서 보면은 양 끝에 이렇게 뭔가 조인트가 하나씩 나 있는데 그걸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떼어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조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요. 상상 이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백팩 쪽에 전용 조인트에다가 끼우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좀 모르겠지만 당장은 상당히 고정성이 좋습니다. 상당히요. 단순히 구판이랑 비교하면 구판 같은 경우는 분해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회전만 가능하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도 굉장히 잘 됐다 싶네요. 물론 편손이 들어갑니다만 손등은 없어요. 왼쪽에서 호환을 해와야 합니다. 액션 포즈 잠깐 잡아보죠. 가볍게 이렇게 찌르는 모션으로 한번 맞춰봤는데 이 메리크리우스의 메리트는 베이스죠. 아까 봤었던 베이스. 이걸 써봐야죠. 플라네이트 디펜서를 전부 다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베이스의 전용 조인트는 3mm 조인트가 정면으로 그리고 이 위로 나 있어요. 두 군데로 나 있기 때문에 이 플라네이트 디펜서도 보면은 뒤집어 봤을 때 뒤쪽에 다 3mm 조인트입니다. 이걸 전부 다 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애니메이션처럼 한 개 한 개 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에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조인트의 방향을 바꾸는 걸로 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느냐 아니면은 정면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맞춰줄 수도 있고 이걸 뭐 섞을 수도 있겠죠. 위아래를 섞어서 전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베이스 자체가 이런 식으로 높낮이 조절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요거를 메리크리우스를 앞에 놓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방어하면서 돌진한다라는 느낌을 내도 괜찮아요. 이거 제가 보기엔 얘네 둘이 같이 안 팔고 따로 팔아도 팔리긴 팔렸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작품이 오래되기도 했다 보니까 세트로 팔면 훨씬 잘 팔렸겠죠. 근데 구성만 봤을 땐 진짜 메리크리우스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HG 애프터 콜로니의 바이에이트 앤드 메리크리우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히로 유이와 트로아 버튼이 탑승하는 요 오즈의 기체인데 개인적으로 얘네가 이제 HG가 나오기는 할까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정말 잘 나온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구판이랑 비교했을 때도 너무 잘 나왔고요. 특히나 메리크리우스의 디펜서는 뭐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나왔어요. 특히나 또 요즘 바이에이트 같은 경우는 빔캐논의 슬라이드 기믹을 통한 이제 분해 없이 오른쪽 옆구리에 낄 수 있는 거. 진짜 좋네요. 진짜 윙 시리즈 정말 좋아하신다면은 꼭 사세요. 강추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끝내기 전에 어깨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래요. 약간의 무리가 있으면
은근 잘 빠진다는 거? 네, 그럼 가볼게요. 재롱이었어요. 뽀뽀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기믹 부분이 진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괜찮은 그런 부속이었던 것 같아요. 기믹이 정말 진짜 특히나 바이8의 연질이 생각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기믹 부분이랑 디테일 부분이랑 이 부속품 그런 부분은 정말 저는 만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3,800엔이라는 금액이잖아요. 절반으로 나누면 1,900엔씩, 예, 각각 1,900엔씩인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할만한가 싶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살짝 리오가 1,000엔이었잖아요. 본체가 옵션 껴서 한 1,500 막 이렇게 하는데 한 1,900이 아니라 1,600 정도로 맞춰가지고 했어도 잘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가격 다운이 안 됐나 계속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나오기는 했으니까, 제품 자체가 이쁘게 잘 나오긴 했으니까, 특히나 머리 라인 분할은 진짜 끝내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주부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